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얘가 동결융해가 되는 문제만을 가지고 11줄 이상 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영도 이하로 떨어지니까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뻥튀기 해서 묻는 것을 최대한 본론화 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답의 해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개요입니다. 개요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 그러면은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 볼 테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한테는 약간 그 한 분 한 분 다 따로 숙제 검토를 하고 따로 그 멘토를 해 드리긴 하지만 전체를 같이 강의를 할 때는 저는 노멀하게 평균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확률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던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공부방에서 특정한 몇 명만 그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맞고 내가 이거 하기가 쉽다면 도전하고 바꿔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자 한다 그러면은 소괄호 1번에는요 그냥 여기 동결융해에 대한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결융해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가 미경화 콘크리트가 중요한 단어고요. 영도식 이하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이 단어가 되게끔 해서 두 줄을 먼저 씁니다. 두 번째,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 여기서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죠. 그렇죠? 모든 문제점과 모든 대책을 개요에다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앞으로 쓸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결융해가 발생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CU가 저하될 수가 있어요. FCU는 뭐였다? 평균 28일 압축 강도였다. 이거에 따라서 DT가 저감되는 거죠. 그래서 내구 지수가 저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만약에 모르면 뭘 쓴다? 재배시 쓴다. 그렇죠? 그럼 재료로 보니까는 AE제 사용량을 증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동결융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동해에 입지 않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거니까요. 그리고 양생 기일을 준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적정 다짐을 해준다든지 보온 가열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은 얘도 결국은 몇 줄을 쓰고 있어요? 6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줄을 쓰고 있는데 다만 개요에다가 주저리 형식만 쓰는 게 아니라 간단 요약 정리가 된 것처럼 한 번에 보일 수 있게끔. 보통 채점위원님들 중에서는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쪽 부류는 개요랑 결론을 읽어보질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개요랑 결론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거든 사실상. 칸을 메꾸기 위해서 쓰는 것일 뿐 그냥 형식상 서론, 분론, 결론에서 서론과
결론을 쓸 뿐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뭐 하고 있다? 러브콜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간단한 양식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한다 그러면은 바꾸셔서 저한테 숙제 받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예, 저한테 말씀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콘크리트 동결과 내구 지수 Y 상관관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결이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내구 지수랑 동결과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가 추우니 내구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빨리 내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동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깥에가 영하 20도야. 근데 지금 공구리를 쳤어. 근데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어. 그럼 공구리를 치자마자 동해를 입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장 빨리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수가 있는데 내구 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DT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내구 지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 지수가 올라감에 의해서 사용 연한수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였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 기간이 여기까지였는데 여기 이제 T1, T2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T2가 당초 사용 내구 연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T1으로 바뀌는데 동해로 인한 내구 연한이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으니 이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랑 상관성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검토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구지수를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공식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구지수가 저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결융의 노출이 끝날 때까지 사이클 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랑 상관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대 동탄성 계수랑 상관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동탄성 계수가 변화가 됐다. 이 정도만 써도 얘가 그걸 이용해서 뭐 구하는 거는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고요. 여기다 이제 DT는 n분의 PM 요 정도 공식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가 N사이클에서의 상대 동탄성 계수예요. 그래서 N사이클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이 계속 영하 10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낮에는 뭐 영상 5도가 될 때도 있고 밤에는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어떤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영하가 됐다가 따뜻해졌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겠죠. 콘크리트 안에 있는 물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거기 따라서 팽창됐다 줄어들었다 팽창됐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몇 번을 이런 식으로 사이클링으로 얼었다 녹았다 했느냐 그거를 이걸로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겠는데 여기서 이제 n 이렇게 하면 이 n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 동타수 개수 자체는 이제 P값이에요. P값인데 P값이긴 한데 이 P값이 60%가 되는 사이클 수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때 60%가 이제 N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써주시면은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답안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물어본 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형식이 무슨 형식이다? 문원대 형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문제점과 대책을 물어봤으니 뭐가 빠졌습니까? 원인이 빠졌죠. 그렇죠? 그럼 원인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동결 융해의 원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적, 배합적, 시공적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배, 시, 기타, 환경 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흡수율이 큰 골재. 그러면 흡수율 가로 해놓고 그 가로 안에다 뭐라 쓰면 될까요? 그죠? 잘하시네. 근데 왜 공부 안 해? 그죠? 그래서 3% 이상이면 흡수율이 큰 골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수. 그렇죠? 그래서 배합적으로 보니까 물 결합 대비가 크다든지 적정 혼화 저희를 사용을 안 했다든지, 시공적으로 보면은 다짐을 미실수를 했다든지, 운반 시간을 안 지켰다든지, 외부 요인으로 보니까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다든지, 보온을 안 했다든지, 뭐 그런 등등등 뭐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 융해 시 문제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피해 현상에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재료 분리, 동결 팽창, 철근 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요, 그냥 교재에 있는 그 단어만 쓰면은 내용이 없어. 11줄이 뭐야, 교재처럼 그냥 3줄 쓰고 끝나고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것은 좀 같이 그림 같은 거 쓰든지 뭘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 분리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은 수화 반응이 되고 어떤 것은 뭐 수화 반응이 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경화 콘크리트가 0도씨 이하가 지속이 되는 경우는 골재 침강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자유수 그 자유수가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분리, 상승, 팽창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 줄, 두 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동결 팽창입니다. 그래서 동결 팽창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면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골재가 있기도 하고 여기 안에 잉여수가 뭐 있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골재 이렇게 있는데 잉여수가 이쪽 골재 바깥에 요 부분으로 수분이 모임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분이 충진이 먼저 됩니다. 이게 이제 열역학적 이론에 의해서 이제 충진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 그래서 모인 다음에 얘가 이제 골재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냐 그러면은 겨울철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팝 아웃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에서 배울 거예요. 도로에서 겨울에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 면 위에서 골재가 방리되는 게 이제 팝 아웃이 있는데 이제 팝 아웃 왜 라고